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위해 찾는 달걀과 우유,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쪽이 우리 콩팥에 더 위험할까요? 많은 분들이 달걀은 단백질 보충에 좋고 우유는 칼슘 보충에 좋다고 굳게 믿고 계십니다. 그런데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이 65세 이상 분들 847명을 4년간 꼼꼼하게 추적 관찰한 결과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두 가지를 매일 아침 함께 드시는 분들의 콩팥 여과율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무려 2.4배나 빠르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건강을 위해 정성껏 챙겨 드신 바로 그 습관이 콩팥을 돌처럼 굳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15년 동안 신장내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환자분들을 수없이 만나왔습니다. 소변에 거품이 가득하고 밤마다 화장실을 4-5번씩 들락날락 하시면서도 정작 무엇이 원인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아침 식단을 들여다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음식 조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영상에서 알려드릴 내용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우리 콩팥을 지키느냐 아니면 조용히 망가뜨리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생존 지식입니다. 우리 중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콩팥이 서서히 굳어가고 있으면서도 증상이 없어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콩팥은 무서운 장기입니다. 사구체의 절반 이상이 돌처럼 굳어버릴 때까지도 단 한 번의 통증 신호도 뇌로 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달걀과 함께 드시면 콩팥을 돌처럼 굳게 만드는 절대로 피해야 할 최악의 조합 3가지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달걀의 훌륭한 영양분은 온전히 흡수하면서도 콩팥을 보호하는 기적의 조합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조리 방법 하나만 바꿔도 달걀이 콩팥에 완전히 다른 음식이 되는 특별한 방법도 함께 공개하겠습니다. 우리 지식한산 가족 여러분,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일 아침 식탁에서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용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우리 집 부엌에 이미 있는 재료들로 충분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건강해져 달걀과 함께 드시면 절대 안 되는 첫 번째 조합입니다. 제 진료실에 작년 봄 울산에 사시는 임경자 어르신이 찾아오셨습니다. 68세이신데 정말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이셨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며 평생 술도 담배도 입에 대지 않으셨습니다. 동네 산책도 매일 하시고 식단도 철저하게 관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발목이 퉁퉁 붓기 시작하셨고 소변에 거품이 많아지셨다고 합니다. 가장 걱정스러우셨던 것은 밤마다 잠을 자다가 4-5번씩 화장실을 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손주가 올 때마다 활발하게 뛰어놀아주고 싶으신데 밤에 제대로 못 주무시니 낮에도 기력이 없으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임경자 어르신이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가져오신 혈액 검사 결과지를 제가 살펴보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콩팥 기능을 나타내는 핵심 수치인 혈중 크레아티닌이 1.9mg/dl까지 올라 있었습니다. 정상이 보통 0.8에서 1.1 사이인데 거의 2배 가까운 수치였습니다. 콩팥이 우리 혈액을 걸러내는 속도, 즉 사구체 여과율도 정상 수준의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아침에 무엇을 드시는지 여쭤봤습니다. 대답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매일 아침 근육이 빠지면 안 된다며 삶은 달걀 2알을 드시고 뼈가 약해지면 안 된다며 따뜻한 우유 한 잔을 함께 드시고 계셨습니다. 완벽한 건강 식단이라고 굳게 믿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달걀 한 알에는 인이라는 미네랄이 약 97mg 들어있습니다. 우유 한 잔에는 무려 229mg의 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한 끼에 330mg에 가까운 인이 혈액으로 한꺼번에 밀려 들어옵니다. 젊은 분들의 콩팥은 이 인을 소변으로 쉽게 걸러냅니다. 하지만 우리처럼 나이가 들어 콩팥의 여과 기능이 조금씩 떨어진 상황에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콩팥 기능이 약해진 분들에서
혈중인 농도가 4.5mg/dl을 넘는 고인산혈증 상태가 지속될 경우 우리 콩팥의 핵심 여과장치인 사구체가 굳어지는 섬유화가 정상인보다 2.3배 빠르게 진행됩니다. 잠깐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콩팥 속에는 사구체라는 아주 작고 정교한 혈관 덩어리가 양쪽 합쳐서 약 200만 개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혈액을 깨끗하게 걸러내는 정수기 필터입니다. 그런데 인이 혈액에 넘쳐나면 이 정수기 필터가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일이 뒤에 이어집니다. 혈액 속에 인이 너무 많아지면 우리 몸은 이 인과 결합시킬 칼슘을 우리 뼈에서 억지로 끌어냅니다. 그러면 뼈는 구멍이 숭숭 뚫리는 골다공증이 생기고 혈액에서는 칼슘과 인이 만나 작은 돌멩이 같은 결정체가 생겨납니다. 이 결정체들이 콩팥의 아주 얇고 예민한 사구체 모세혈관에 달라붙어 혈관을 시멘트처럼 굳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는 이것을 혈관 석회화라고 부릅니다. 이 혈관 석회화가 진행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콩팥 혈관이 굳어버리면 신선한 혈액과 산소의 공급이 끊어지면서 수십만 개의 사구체 세포들이 그대로 괴사합니다. 한 번 죽은 사구체는 현대의학의 어떤 명약으로도 되살릴 수 없습니다. 결국 투석을 달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신장내과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혈관 석회화 지수가 높은 만성 콩팥병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 말기 신부전으로 진행될 위험이 3.1배 높았습니다. 이 중 상당수가 잘못된 식습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임경자 어르신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한참 동안 말씀을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직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뼈 튼튼하게 하려고 매일 마셨던 우유가 오히려 뼈를 망가뜨리고 콩팥까지 굳게 만들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우리 세대는 건강에 대한 정보가 지금과 달랐던 시절에 자라셨습니다. 잘못된 정보로 스스로를 해치신 것이니 어르신 잘못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 중에서 우리 지금 이 순간에도 아침마다 우리가 흔히 먹는 달걀과 우유를 함께 드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우유를 식탁에서 내려주십시오. 뼈 건강을 위해서라면 따뜻한 물 한 잔이나 두부를 곁들이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두부 백지에는 칼슘이 약 100mg 들어있으면서도 인 함량이 우유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우리 콩팥을 지켜냅니다. 자, 여기까지 달걀과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첫 번째 조합, 우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리하면 달걀과 우유를 매일 함께 드시면 혈중인 과부하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혈관 석회화가 사구체를 돌처럼 굳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조합입니다. 많은 분들이 설마 이것이 문제라고는 생각도 못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달걀과 함께 드시면 절대 안 되는 두 번째 조합은 바로 짭짤한 간장과 소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삶은 달걀을 드실 때 짭조름하게 간장이나 소금을 찍어 드십니다. 달걀 특유의 비린맛도 잡히고 퍽퍽한 식감이 부드러워지는 것 같으니까요. 어떤 분들은 장조림을 만들어 달걀 전체에 간장을 듬뿍 빼게 하셔서 드시기도 합니다. 우리 세대에게는 아주 익숙하고 정겨운 밥상 풍경이자 우리 세대의 정겨운 기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콩팥에는 굉장히 위험한 조합이 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 콩팥의 사구체는 우리 콩팥의 삼투압이라는 아주 섬세한 압력 조절 시스템으로 혈액을 걸러냅니다. 그런데 나트륨, 즉 소금이 혈액 속에 과도하게 들어오면 혈관 밖의 수분을 피 속으로 억지로 끌어당깁니다. 그러면 콩팥 내부의 혈압이 순식간에 급상승합니다. 마치 수압이 너무 새서 터지기 직전인 낡은 고무호스처럼 팽팽하게 부풀어 오른 사구체 모세혈관은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미세하게 찢어집니다. 여기서 문제는 우리가 드시는 달걀의 단백질이 동시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나트륨이 콩팥 내부 우리 혈압을 높인 상태에서 고단백질까지 함께 들어오면 사구체는 이중으로 과부하를 받게 됩니다. 고단백질 식품은 그 자체로도 콩팥 여과 부담을 높이는데 여기에 나트륨으로 인한 압력까지 더해지면 사구체의 모세혈관이 찢어지는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세계보건기구 공식 의학 자료에 따르면 하루 5지 이상의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사구체의 섬유화를 급격히 앞당깁니다. 간장 한 숟가락에는 나트륨이
약 900mg 들어있습니다. 소금 한 꼬집에는 500mg 넘습니다. 달걀 2알과 간장 한 숟가락을 함께 먹는 것만으로도 하루 권장 나트륨의 절반 가까이를 한 번에 섭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찢어진 사구체 모세혈관 사이로는 절대 빠져나가서는 안 돼 소중한 단백질이 소변으로 줄줄 새어나갑니다.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는 것, 바로 이것이 이미 콩팥의 여과망이 손상되어 단백질이 밖으로 새고 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이영희 어르신이라는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67세이신데 대구에서 오랫동안 집안 음식을 직접 만들어 오신 주부 어르신입니다. 달걀 장조림을 직접 만들어 매일 아침 드셨는데 어느 날 소변 거품이 심하다고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소변 검사를 해보니 하루에 새어나가는 단백질 양이 정상의 3배가 넘었습니다. 어르신은 평생 먹어온 아침 반찬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는 것에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달걀을 드실 때 간장이나 소금 대신 들기름 몇 방울을 곁들여 보십시오. 들기름은 우리 몸의 염증을 줄이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콩팥의 미세혈관을 오히려 보호합니다. 간장과 소금의 그 짭짤한 맛이 그리우시다면 식초 몇 방울과 참깨를 조금 뿌려 드셔보세요. 새콤하고 고소한 맛이 달걀의 퍽퍽함을 풀어주면서도 콩팥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당연하게 여겨온 달걀 찍어 먹는 습관, 오늘부터 바꿔보시겠습니까? 작은 변화 하나가 콩팥 혈관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자, 지금까지 두 번째 독약조합, 달걀과 소금 간장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마지막 독약조합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정말 많은 분들이 아주 건강한 습관이라고 굳게 믿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조심해야 할 달걀과 함께 드시면 절대 안 되는 세 번째 조합은 바로 식사 직후에 마시는 진한 녹차나 보리차입니다. 우리 세대에서 밥을 먹고 나서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는 것은 정말 오래된 건강 습관입니다. 기름기를 씻어내고 소화를 돕는다고 알고 계셨죠?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달걀을 드신 직후에 마시는 진한 녹차나 보리차는 콩팥에 아주 위험한 이중 타격을 가합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녹차와 보리차에 있는 탄닌 성분이 달걀의 단백질과 위장 안에서 강하게 결합합니다. 그러면 탄닌 단백질 복합체라는 크고 단단한 덩어리가 만들어집니다. 이 덩어리는 장의 연동 운동을 방해하여 심각한 변비를 유발합니다. 두 번째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합니다. 변비로 대장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쌓인 찌꺼기들이 부패하면서 인돌, 크레졸 같은 맹독성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 독소들이 장벽을 뚫고 우리 혈액으로 역류합니다. 이것을 의학에서는 장내 독소의 재흡수, 즉 자가중독이라고 부릅니다. 대우리장이 처리하지 못한 이 독소들이 결국 모두 콩팥으로 밀려 들어가서 이미 약해진 사구체에 2중, 3중의 과부하를 걸게 됩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입니다. 맑은 물을 거르는 역할을 하는데 갑자기 흙탕물이 쏟아져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필터가 금방 망가집니다. 달걀 식사 후에 진한 차는 우리 콩팥에 흙탕물을 퍼붓는 것과 같습니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만성변비를 앓고 있는 65세 이상 분들의 콩팥 사구체 여과율이 정상적인 배변 기능을 유지하는 같은 연령대보다 평균 19% 낮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변비와 콩팥 건강이 이렇게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우리 식사 후에 무엇을 마시면 좋을까요? 가장 좋은 것은 미지근한 물입니다. 달걀 식사 후 30분이 지난 뒤에 마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차를 꼭 마시고 싶으시다면 식사 후 1시간은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녹차보다는 탄닌 함량이 적은 국화차나 생강차를 추천드립니다. 장을 부드럽게 해주고 혈액순환도 도와줍니다. 우리가 우리 건강을 위해 오랫동안 해온 식후 차 한 잔 습관, 이제 시간만 조금 뒤로 미루시면 됩니다. 아주 작은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달걀과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세 가지 조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달걀과 우유를 함께 드시면 혈중인 과부하로 사구체가 돌처럼 굳어집니다. 두 번째, 달걀을 간장이나 소금에 찍어 드시면 나트륨이 사구체 혈압을 높여 모세혈관을 찢습니다.
세 번째, 달걀 식사 직후 진한 녹차나 보리차를 마시면 탄닌이 단백질과 결합하여 독소를 만들고 콩팥에 이중과부하를 줍니다. 이 세 가지를 지금 당장 바꾸시는 것만으로도 우리 콩팥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달걀과 함께 드시면 콩팥의 염증을 씻어내고 사구체 여과 기능을 보호하는 기적의 조합들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잘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알아볼 달걀과 함께 드시면 콩팥을 보호하는 첫 번째 기적의 조합은 바로 붉은 파프리카입니다. 많은 분들이 파프리카를 들으시면 비싸고 어디다 쓰는지도 잘 모르겠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나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파프리카는 마트에서 1개에 1, 영원에서 1, 500원 정도 합니다. 우리 콩팥을 지키는 가장 저렴한 방패입니다. 콩팥 기능이 약해진 분들에게 채소가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칼륨 때문입니다. 건강한 분들의 콩팥은 남은 칼륨을 소변으로 쉽게 걸러냅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혈액에 칼륨이 쌓입니다. 이것이 우리 심장의 박동을 교란하여 부정맥과 돌연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바나나 100개에는 칼륨이 360mg, 시금치 100개에는 540mg 들어있습니다. 콩팥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이 채소들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붉은 파프리카 100개에는 칼륨이 고작 166mg입니다. 다른 채소들의 절반도 되지 않는 양입니다. 하지만 파프리카의 진짜 힘은 칼륨이 적다는 것이 아닙니다. 파프리카의 그 선명하고 아름다운 붉은색을 만들어내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에 있습니다. 이 라이코펜은 우리 혈관을 타고 돌면서 콩팥 사구체를 공격하는 활성산소와 염증 물질을 마치 진공청소기처럼 강력하게 빨아들여 제거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팀이 60대 이상 초기 만성 콩팥병 환자 312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진행한 임상 연구에서 라이코펜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의 소변 내 알부민 수치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23% 낮게 유지되었습니다. 알부민이 소변으로 새어나가는 양이 줄었다는 것은 사구체 여과막이 덜 손상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조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이코펜은 기름에 잘 녹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냥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기름에 살짝 볶아 드시면 흡수율이 4.7배나 올라갑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프라이팬에 들기름을 아주 조금만 두르고 파프리카를 먼저 볶아주세요. 파프리카가 살짝 물렁해지면 그 위에 달걀을 풀어 스크램블처럼 부드럽게 만들어 드시면 됩니다. 소금은 넣지 마세요. 파프리카 자체의 달콤하고 향긋한 수분이 달걀의 퍽퍽함을 자연스럽게 감싸줍니다. 비용이요? 파프리카 반 개와 달걀 2알이면 됩니다. 돈 몇백 원으로 콩팥을 지키는 아침 식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싼 영양제 사러 약국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마트 채소 코너에서 빨간 파프리카 하나만 집어오시면 됩니다. 우리 식탁에서 달걀과 함께 드시면 콩팥을 보호하는 두 번째 기적의 조합은 양파와 부추입니다. 이건 정말 우리 주방에 매일 있는 재료들입니다. 양파는 1kg에 2영원도 안 합니다. 부추는 한 다발에 1, 0원이면 삽니다. 이 두 가지가 달걀과 만났을 때 콩팥, 혈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혈압은 콩팥을 망가뜨리는 가장 무서운 원인 중 하나입니다. 우리 콩팥은 그 자체가 거대한 혈관 덩어리입니다. 혈압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면 사구체의 얇고 예민한 모세혈관들이 그 강력한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이리저리 찢기고 굳어집니다. 그런데 양파와 부추에는 퀘르세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퀘르세틴이 콩팥으로 들어가는 혈관 안쪽 벽인 내피세포에 직접 작용하여 산화질소 분비를 촉진합니다. 산화질소가 나오면 좁아지고 딱딱해진 혈관이 부드럽게 넓어집니다. 팽팽하게 올라간 콩팥 혈압이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마치 꽉 막혀있던 고속도로가 뻥 뚫리듯이 혈액과 산소가 콩팥의 구석구석까지 원활하게 흐르게 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퀘르세틴을 규칙적으로 섭취한 그룹에서 수축기 혈압이 평균 7, 이 mmHg 낮아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혈압약 한 알과 맞먹는 수치입니다.
게다가 퀘르세틴은 달걀 노른자의 건강한 지방과 만나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양파와 부추를 달걀물에 넣어 달걀말이를 만들거나 달걀 스크램블에 넣어 드시면 퀘르세틴이 노른자 지방에 녹아 혈액으로 더 잘 흡수됩니다. 우리 할머니들이 달걀말이에 항상 부추를 넣으셨던 것, 그것이 사실은 아주 훌륭한 의학적 판단이었습니다. 우리 세대의 우리 전통 식문화에 이미 그 지혜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부추는 따뜻한 성질이 있어서 아침에 혈액순환을 돕고 위장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양파의 알싸한 성분은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어 우리 콩팥으로 가는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해줍니다. 달걀, 양파, 부추, 이 세 가지 조합은 돈 한 푼도 추가로 들지 않으면서 우리 콩팥, 우리 혈관을 넓히고 보호하는 천연 처방전입니다. 우리가 찾는 달걀과 함께 드시면 콩팥을 보호하는 세 번째 기적의 조합은 사과입니다. 과일은 당분이 있어서 당뇨 있는 분들은 드시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잠깐요. 사과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앞에서 콩팥이 약하신 분들에게 칼륨이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과는 백지당 칼륨이 107mg밖에 되지 않습니다. 바나나의 30%도 안 됩니다. 칼륨 걱정 없이 드실 수 있는 과일이 사과입니다. 그런데 사과의 진짜 힘은 껍질과 과육 속에 가득 들어있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펙틴이 장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 몸에서 수분을 흡수하여 겔 형태로 부풀어 오릅니다. 이 펙틴겔이 장벽을 따라 천천히 이동하면서 혈액으로 침투하려는 독소들을 끈끈하게 붙잡아 몸 밖으로 배출해버립니다. 아까 달걀과 녹차의 조합에서 말씀드렸던 장내 독소, 인돌과 크레졸 같은 것들 기억하십니까? 사과의 펙틴이 바로 이 독소들이 혈액으로 들어가기 전에 장에서 미리 포획하여 대변으로 내보냅니다. 우리 콩팥으로 가는 독소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입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영양학 연구팀이 60세 이상 초기 신장 기능 저하 환자들을 8개월간 관찰한 결과 하루 사과 반 개 이상을 꾸준히 먹은 그룹에서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 상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31% 낮게 유지되었습니다. 작은 습관이 만들어낸 큰 차이입니다. 우리 달걀을 드실 때 깨끗하게 씻은 사과를 껍질째 얇게 썰어서 함께 드시면 됩니다. 껍질에 펙틴이 가장 많이 들어있으니 껍질째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달걀의 퍽퍽함을 사과의 상큼한 과즙이 촉촉하게 감싸주어 소화도 훨씬 잘 됩니다. 여러분, 반 개면 충분합니다. 사과 반 개. 오늘 마트에서 하나 사오시면 이틀치입니다. 자, 이제 기적의 조합 세 가지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달걀과 함께 드시면 콩팥을 지켜주는 첫 번째는 붉은 파프리카입니다. 라이코펜이 사구체 염증을 청소해 줍니다. 두 번째는 양파와 부추입니다. 퀘르세틴이 콩팥 혈관을 넓히고 우리 혈압을 안정시켜 줍니다. 세 번째는 사과입니다. 펙틴이 장에서 독소를 붙잡아 콩팥 부담을 줄여줍니다. 세 가지 모두 우리 집 부엌에 있거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비싼 영양제 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전통 밥상에 이미 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콩팥 이야기를 하다 보니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콩팥이 하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콩팥은 하루에 무려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냅니다. 생수병으로 360병 분량입니다. 이 엄청난 양의 혈액을 매일 쉬지 않고 평생 걸러내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들의 독소를 모두 처리해야 합니다. 우리 세대가 젊었을 때는 콩팥에 대해 이렇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밥만 먹으면 건강한 줄 알았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자식 키우고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의 몸은 신경 쓸 겨를이 없으셨을 것입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우리 스스로의 건강을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증거입니다. 콩팥, 우리 건강을 지키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식탁에서 내리는 작은 결정들이 쌓여서 콩팥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6가지 조합을 기억하시고 내일 아침부터 한 가지씩 바꿔나가 보십시오. 여러분,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부담 갖지 마세요. 우선 내일은 우유만 빼세요. 모레는 간장 대신 들기름을 써보세요. 그 다음 날은 파프리카 한 조각을 식탁에 올려보세요. 천천히 하나씩 우리 함께 바꿔나갑시다. 우리 지식한상 가족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소변 거품이 많이 난다거나 발목이 붓는다거나 밤에 소변 때문에 잠에서 자주 깨신다면 꼭 가까운 병원에서 콩팥 기능 검사를 받아보십시오. 혈액 검사에서 크레아티닌과 사구체 여과율 이 두 가지 수치를 꼭 확인하세요. 검사는 간단하고 비용도 크지 않습니다. 콩팥은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게 발견하면 투석 외에는 선택지가 없어집니다. 우리 스스로 미리미리 챙기는 것이 자식들에게도 손주들에게도 가장 큰 선물입니다. 임경자 어르신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던 울산의 임경자 어르신 기억하십니까? 저의 안내에 따라 식단을 바꾸신 지 3개월 후에 다시 오셨습니다. 우유는 따뜻한 물로 바꾸셨고 달걀은 파프리카와 함께 들기름에 볶아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사과도 매일 반 개씩 껍질째 드셨습니다. 3개월 후 혈액 검사 결과 크레아티닌 수치가 1.9에서 1.6으로 낮아졌습니다. 완벽한 회복은 아니지만 더 나빠지던 수치가 멈추고 좋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도 4-5번에서 2번으로 줄었습니다. 어르신은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밤에 제대로 자니까 낮에 손주랑 산책도 갈 수 있게 됐어요. 그 말씀이 저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콩팥, 우리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나갑시다. 이제 오늘의 보너스 내용입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들을 준비하셨더라도 달걀을 잘못된 방법으로 조리하면 그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아침에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달걀을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센 불에서 빠르게 구워 드십니다. 그런데 달걀을 150도가 넘는 뜨거운 기름에서 조리하면 우리 달걀 노른자의 콜레스테롤이 옥시스테롤이라는 산화물질로 변합니다. 이 옥시스테롤은 혈관의 안쪽 벽을 직접 긁어내고 파괴하여 강력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독소입니다. 매일 아침 기름에 바싹 구운 달걀 프라이를 드시면 이 옥시스테롤이 혈액을 타고 콩팥으로 흘러들어가 사구체 모세혈관을 마치 거친 사포처럼 갈아버립니다. 찢어진 여과망 사이로 소중한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조리해야 할까요? 걱정 마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8분 법칙입니다. 물이 끓기 시작할 때 달걀을 넣고 정확히 8분 동안 삶아주세요. 그러면 흰자는 단단하게 익고 노른자는 젤리처럼 살짝 촉촉하게 남아있는 반숙이 됩니다. 이 반숙 상태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왜 8분일까요? 세계적인 식품화학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달걀을 100도의 끓는 물에서 조리할 경우 콜레스테롤이 옥시스테롤로 산화되는 현상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습니다. 기름을 쓰지 않으니 추가 열 변성도 없습니다. 그리고 8분이라는 시간은 달걀 흰자의 단백질 분자 구조가 우리 위장에서 가장 소화하기 좋은 형태로 변하는 황금 시간입니다. 완전히 딱딱하게 익힌 완숙보다 반숙 상태에서 단백질 흡수율이 더 높습니다. 실제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영양연구팀 자료에 따르면 8분 반숙으로 조리한 달걀의 단백질 흡수율이 98.7%에 달합니다. 방법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냉장고에서 달걀을 꺼내어 10분 정도 실온에 두세요. 차가운 달걀을 바로 끓는 물에 넣으면 껍질이 갈라집니다. 두 번째, 물을 충분히 끓이세요. 물이 팔팔 끓을 때 달걀을 넣어야 정확한 시간 계산이 됩니다. 세 번째, 달걀을 넣은 순간부터 8분을 맞추세요. 핸드폰 타이머를 활용하시면 편리합니다. 네 번째 여러분, 8분이 되면 바로 꺼내어 찬물에 1분 담가주세요. 그러면 껍질이 깔끔하게 벗겨지고 노른자가 계속 익는 것을 막아줍니다. 한 가지 더요. 우리가 달걀을 삶고 난 물 버리지 마세요. 그 물에 파프리카를 잠깐 데치면 라이코펜이 더 잘 우러납니다. 일석이조입니다. 8분 법칙, 지금 당장 내일 아침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프라이팬 꺼내실 필요 없습니다. 냄비에 물만 끓이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전해드린 내용을 마지막으로 모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달걀과 함께 드시면 절대 안 되는 조합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유입니다.
달걀과 우유를 함께 드시면 혈중인 과부하가 발생하고 사구체가 돌처럼 굳어지는 혈관 석회화가 진행됩니다. 우유 대신 따뜻한 물이나 두부로 대체하세요. 두 번째, 간장과 소금입니다. 나트륨이 콩팥 내부 혈압을 급상승시켜 사구체 모세혈관을 찢어버립니다. 간장 대신 들기름 몇 방울이나 식초 조금을 활용하세요. 세 번째, 달걀 식사 직후의 진한 녹차와 보리차입니다. 탄닌이 단백질과 결합하여 변비를 유발하고 장내 독소가 콩팥으로 역류합니다. 식사 후 30분이 지난 뒤 미지근한 물이나 국화차를 드세요. 달걀과 함께 드시면 콩팥을 보호하는 기적의 조합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붉은 파프리카입니다. 라이코펜이 사구체를 공격하는 염증 물질을 제거해 줍니다. 들기름에 파프리카를 먼저 볶고 달걀을 넣어 스크램블로 드세요. 두 번째, 양파와 부추입니다. 퀘르세틴이 콩팥 혈관을 부드럽게 넓히고 혈압을 안정시켜 줍니다. 달걀말이나 스크램블에 양파와 부추를 함께 넣어 드세요. 세 번째, 사과입니다. 펙틴이 장에서 독소를 붙잡아 콩팥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껍질째 얇게 썰어 달걀과 함께 드세요. 그리고 조리 방법은 8분 반숙입니다. 끓는 물에 정확히 8분, 프라이 대신 반숙으로 드시면 옥시스테롤 없이 단백질을 98.7%나 흡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콩팥은 매일 아침 여러분이 무엇을 드시느냐에 따라 조용히 건강해지기도 하고 조용히 망가지기도 합니다. 콩팥은 절반이 넘게 망가질 때까지 아무 증상도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무섭습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가족 건강 챙기느라 정작 본인 건강은 뒤로 미뤄오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가 건강을 챙겨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손주들과 오래 함께 하려면,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 스스로의 콩팥을 먼저 지켜야 합니다. 그것은 아주 큰 일이 아닙니다. 내일 아침 식탁에서 우유 대신 따뜻한 물 한 잔, 간장 대신 들기름 몇 방울, 프라이팬 대신 냄비에 끓는 물, 이 세 가지 작은 변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식한상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정확하고 실질적인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모든 정보는 일반적인 우리 건강 증진과 예방을 위한 교육 목적입니다. 이미 만성 콩팥병 진단을 받으신 분이나 특별한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전문의와 상의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식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세요.